41번 다음 자료에 전투에 참여한 독립군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출처가 지청천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933년 중국 대전자련 전투 그러면은 뭐 나오기 뻔하죠. 1930년대 초반 그 만주에서 그 한중 연합 작전이 많이 있었죠. 예. 그 중에서 북만주 쪽에서 활약하던 바로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이들은 이제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해서 어떠한 전투에 이제 활약을 했냐면 여기 나온 대전자령, 자, 그 외에도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그다음에 동경성 전투 요 네 개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거를 이제 현혹 시기에서 비슷한 시기에 또 활용하던 것이 남만주 쪽에서 이제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 있죠. 중국 의영군과 함께 활동을 했으면서 대표적인 전투 딱 두 개만 아시면 돼요. 영릉과 흥경성 전투, 예, 양세봉, 이건 지청천. 지청천은 또 나중에 한국 독립군의 초대 사령관이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죠. 중국 호로군,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 예. 예. 자, 그러면 나머지 보도록 하죠. 대한민국 정부의 임시정부의 직할부대로 창설이 되었다. 완전한 직할부대로 창설이 된 것은 바로 한국 광복군이죠. 충칭에서 1940년 9월에 창설이 됐죠. 초대사령관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제 지청천이 되겠고요.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는 김원봉이 조직한 조선의용대가 되겠죠. 예, 우한에서 조직이 되었고요. 1938년 10월에 결성이 됐습니다. 중국 국민당이 지원을 받았죠.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세워 군사력을 강화했다. 이것도 역시 의열단과 조선의용대를 이끌 조직한 이제 김원봉과 관련돼 있죠. 김원봉이 이제 황포 군관학교 입교한 후에 그 전에는 이제 개인 의열단의 개인 의거 형태였는데 한계를 느끼고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과 군대 이것을 조직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혁명간부학교, 조선혁명간부학교를 1932년에 만들게 됩니다. 김원봉이 이제 조직을 했습니다. 다음에 러시아의 무장 해제를 당하여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자, 1920년 10월 청산리 대첩에서 만주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독립군들이 연합을 해서 싸워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간도 참변을 해서 이 만주 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활동이 좀 불편하게 되죠. 거기다가 이제 당시 소련이 이제 우리 독립군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걸 믿고 이제 모든 독립군들이 서희를 단장으로 한 대한 독립군단을 결성하게 됩니다. 밀산부에서 조직을 한 다음에 이제 러시아 극동 이제 자유시로 이동을 했는데 여기서 러시아군에 의해서 강제 무장 해제를 당하고 여기에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총에 맞거나 차디찬 헤이론강 흑하에 빠져 죽으면서 이제 항일 무장 투쟁이 크게 약화되었죠. 이게 이른바 자유시 참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21년 6월에 발생했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42번 다음 가상일기에 나타난 민족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순종황제 인산일 그러면은 3대 민족운동 3.1 60만세 광주 학생 항일운동인데 고종이라면 3.1운동이지만 순종황제 인산일이면 60만세 운동이고요. 60만세 운동하면 나올 게 뻔하죠. 네. 학생과 사회주의 자들 이쪽은 이제 발각이 됐고 학생과 천도교 쪽은 뭐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었죠. 따라서 이것은 이제 좌우를 망라해서 하나로 이제 뭉쳐서 일제에 대항하는 민족유일당 운동에 어떤 토대를 놓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그래서 그 이듬해에 결국 1927년에는 신간회 저합작단체 신간회가 나오게 되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신간이 지원책들 전국 각지로 확산이 된 것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죠. 1929년 11월에 발발했죠. 자, 이른바 문화통치로 전환되는 배경,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 배경, 이건 다 3.1운동과 관련돼 있죠. 한일 학생 간의 충돌 사건이 배기는 거, 이거 역시 1번과 4번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일제정책으로 오는 것은, 자, 국채를 변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이제 천황제 국가죠. 자, 그 다음에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한다. 이거는 사회주의자들이죠. 그럼 결국 이것은 주된 목표가 사회주의자들과 이제 항일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른바 일제가 말한 제정한 치안유지법이 되겠습니다. 1925년에 제정이 됐는데 주된 것은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이제 탄압하는 것이지만 곁들여서 항일운동까지 같이 이제 탄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제가 요구하는 연대기적인 문제예요. 1925년 이후에 그러한 것을 찾으면 됩니다. 자, 한국인의 하나여 적용하는 조선태형령이 시행된 시기는 이제 무단 통치 1910년대 아주 무자비한 통치죠. 1912년에 제정이 돼서 1920년까지 존속을 했습니다. 한국인의 기업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회사령이 발표되었다. 이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는 것이죠. 이게 1910년에 발표됐습니다. 식민지 교육 방침을 규정한 제1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된 시기는 1911년인데 차별적인 교육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초등교육에서는 보통 교육이 한국인은 4년밖에 안 돼요. 일본인은 6년인데. 그 다음에 식민 통치의 재정 기반을 확대하자 초지조사 더비 시대, 이것도 1910년대죠. 1910년부터 시작을 해서 1918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이 제정이 공포가 된 시점은 이건 이제 1936년입니다. 자, 좀 까다롭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치안유지법이 나온 것이 1920년대 문화통치 속의 기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1910년대인지 이것만 잘 아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44번, 가지역에서 일어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자, 가지역은 노령, 연해주 지역이 되죠. 자, 이쪽에서 자, 연해주 민족운동, 자, 단체 한번 알아보죠. 처음 나온 곳이 13도 의군, 성명회, 그 다음에 권업회라는 단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인 운동의 그런 단체로 나타나게 되고요. 권업신문도 나오고, 자, 이것이 군사 형태까지도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군정과 행정을 결합한, 그게 바로 이상설이 주도했던 대한 광복군 정부가 되겠죠. 이게 1914년이 되겠고, 나중에는 이제 그 대한 국민의회라는 3.1운동 이후 임시정부 중에 하나인 이것이 나타나게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3번이 되겠죠. 대한 광복군 정부 이상설, 이상설, 이동희 이런 사람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서전서속의 설립에 대해 민족교육을 시작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백두산이죠.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간도가 여기가 이제 북간도가 되겠고 이쪽이 이제 서간도가 되는데, 자, 이 서전서속은 바로 북간도 쪽에서 설립이 된 학교가 됩니다. 1906년 이것도 역시 이상설이 설립을 했죠. 동해번쩍 서해번쩍이죠. 그 다음에 신한청년당이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였다. 이제 1919년에 있었는데 이때 신한청년단 소속의 김규식을 이제 대표로 파견했죠. 이게 이제 상해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것은 나중에 이제 임정의 모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조선 국민군단이 조직이 되어 독립군 사관을 양성하였다. 이거는 이제 미주 하와이죠. 그리고 박용만이 이제 창설을 했습니다. 1914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1919년 28 독립선을 발표하였다. 이게 바로 일본 동경이 되겠죠. 3.1운동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5번 다음 자료가 발표된 이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은, 자, 사이토 총독 그러면은 분화 통치, 미나미 총독 그러면은 이제 뭐 총동원 체제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뭐 알기는 좀 힘들고, 자, 이거면 대륙 병참 기지란 말이 나오고, 자, 병참 기지가 영제, 그러면 1930년대 뭐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선은 대중국 작전군. 그러면 이 말은 일본이 이제 중국과 싸운다는 것이죠. 대륙의 일본군. 그렇다면 이것은 최소한 배경이 중일전쟁 1937년 이후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일전쟁의 배경 속에서 그 이듬해 총동원법을 제정을 하죠. 그 총동원 체제, 인적, 물적 수탈을 하게 되고, 여기에 기반을 해서 각종 뭐 징용이니, 징병이니, 뭐 학도병, 지원병, 뭐 징병, 뭐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보국대, 근로정신대, 뭐 이런 거 다 이러한 인적, 물적 수탈의 어떤 기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뭐 징용, 강제 징자를 많이 쓰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국민징용령이 이제 1939년에 제정이 돼서 강제로 끌고 왔죠. 자, 나머지 볼 거죠. 헌병경찰. 헌병경찰은 이제 1910년대가 되죠. 무단 통치기. 신간회 창립대. 신간회가 창립된 해는 1927년이죠. 국채보상운동. 국민의 성금으로 나라빚을 갚자. 이건 뭐 아직 대한제국 시절인 1907년이고요. 조선민립대학 기성준비회. 1천만이 이런 식이라는 그러한 구호 속에서 민립대학을 설립하려는 것이죠. 이게 이제 1920년대 초에 있었죠. 1920년에 이제 설립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뭐 얼굴만 봐도 이제 지청천이라는 걸 알겠는데, 뭐 자, 모르더라도 이제 청산리 대첩에서 이제 지휘관으로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대한민국 초대 국무총리, 국방장관 겸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이제 뭐 일단 청산리 대첩 뭐 약관에다 20세에 이렇게 됐고, 이제 그 한국 광복군이 1940년에 이제 결성이 창설이 되죠. 자, 한국 광복군이 창설이 됐을 때 총사령관은 지청천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제 핵심이 되는 1지대장 겸 이제 일종의 뭐 부사령관이라고 볼 수 있죠. 2인자가 바로 철기 이범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뭐 그거 찾으면 뭐 이거밖에 없죠. 한국 광복군 지휘관이고, 이제 독수리 작전이라고 불리는 이제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는데 일본에 좀 생각보다 빠른 항복으로 인해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정답은 4번이 되는데, 사실 이게 1점짜리라고 하지만 근데 잘 모르더라도 뭐 광복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걸 알면 뭐 쉽게 풀 수는 있죠. 자, 근데 나머지가 뭐 탁 봐도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동양척식 회사에 폭탄을 투척한 사람은 1926년 의열단 소속의 나석주 열사가 되겠죠. 국권 피탈이 없었던 이완용을 저격한 사람은 바로 이재명 열사가 되겠고요. 의열단의 결성에 무정투정 정리했다. 뭐 이 사람은 이제 약산 김원봉이 되겠죠. 민중의 직접혁명을 주장하는 조선혁명선을 집필해서 의열단의 강령으로 삼은 사람 민족주의 역사학자 신채호가 되겠죠. 1923년에 만들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다음 헌법이 시행된 시기의 사실을 원하는 건 이제 헌법 개정 뭐 그거 관련된 역사인데 총 9차례가 있었죠. 자, 여기 보면은 대통령과 부통령의 근데 이제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뽑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맨 처음 만들어진 재헌 헌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이게 이제 1948년에 이제 제정이 됐죠. 7월 17일. 그런데 이제 그 국회에서 뽑으니까 이제 그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에서 이제 이승만의 이제 좀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당선이 돼요. 그래서 국회에서 당선되기 힘드니까 이승만과 자유당 정부는 이른바 발췌 개헌이라는 것을 6.25 전쟁 중인 1952년 7월에 단행하면서 이게 바로 이제 직선제 개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헌법이 시행된 시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뭐 이제 이승만 정권 시절 뭐 이걸 따지면 되겠죠. 예, 요 시기 이후, 예, 그래서 이제 그 국회에서 뽑는 것이 되니까 요 사이 기간, 예, 1948년 7월과 요 사이 시기 요걸 고르면 돼요.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반국가 활동 규제를 위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다. 자, 이거는 이제 이승만 정부 이제 재헌 국회 때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1949년 10월. 자, 잘 모르더라도 확실하게 한 것만 고르면 돼요. 유상에서 유상분별을 규정한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되었다. 반민법, 농지개혁법 다 그 재헌 국회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949년 6월에 제정이 됐고요. 예, 기속재산 처리법도 이제 그 같은 해 이제 제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가 남기고 간 토지 쪽은 이제 농지개혁을 통해서 이제 농민들에게 불화가 되고 재산, 공장 같은 이런 것은 기속재산 처리법에 의해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반민특위 조사위원회가 1949년 이제 1월에서 8월까지 활동을 했었죠. 자, 나머지 1차 경제 500일 계획 이게 1962년 이제 그 박정희 정부죠. 이건 뭐 확실히 대통령 또 집권당 자체가 다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다음 자료의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위원장이 여운형이고 부위원장이 안재용이에요. 자, 완전한 독립권을 건다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 이제 해방이 됐는데 이제 뭐 이제 미군이 이제 들어올 것 같은데 그 이전에 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질서를 좀 유지를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여운형이 주도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른바 줄여서 이제 건준위가 되는데 1945년 8월 15일 날 조선 총독으로부터 더 권한을 이양받은 다음에 이제 미군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개편하게 돼요. 여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우파 쪽 인물인데 여운형 자신이 이제 좌파 쪽 중도이긴 하지만 너무 이제 좌파 쪽으로 흘러가면서 우파 세력들이 이탈을 해요. 그러다가 돌연 이제 인민공화국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좌익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인데 인공이라고 하는데 1945년 9월 6일 날 미군정이 이제 9월 9일 시작이고 9월 7일 날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는 않아요. 미군정이. 자,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여운형이 이미 해방 1년 전에 조선건국동맹이라는 것을 조직을 해서 해방 이후를 이제 도모하게 됐죠. 그게 맞고요. 그 다음에 치안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리은이 맞겠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좌파 위주로 이렇게 나가면서 돌연 인민공화국 사유주의 색깔이 아주 분명하죠. 거기다가 건준이라는 것도 인민위원회라는 이제 완전히 이건 이제 그 공산주의적 어떤 그런 조직 형태로 이제 개편을 했지만 결국 뭐 미군이 이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제 성공하지는 못했죠. 자, 그러니까 발전적 해체를 한 거예요. 뭐 한 달도 못 갔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모스크바 삼국 회상회의 결정을 반대하였다. 모스크바 삼국 회상회의가 1945년 12월에 있었죠.
모스크바 상공회담의 결정을 반대하는 것은 김구, 이승만 등이 이끄는 신탁 통치 반대 그런 어떤 우파들의 어떤 모임이 되겠죠. 예. 예. 그 다음에 미 군정의 후원을 받아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했다. 이거는 이제 그 좌우합작위원회라는 것이죠. 예. 이승만의 정읍 발언, 즉 남한 단독 정부론 여기에 반대하는 중도 좌우 세력들이 모여서 1946년 7월에 결성하게 되죠. 예. 근데 이제 미 군정이 지원을 받았지만 이듬해 이제 46년 이제 7월에 여운형이 암살이 되고 또 그 이전에 이제 5월에 10월 그 시점쯤에 또한 2차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또 결렬이 돼요. 예. 그러면서 실패로 끝나게 됐고 결정적인 것은 미 군정이 처음에는 지원을 했지만 미 본토의 방침이 1948년 이후로는 3월 이후로는 트루먼 덕트린에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대결적인 입장, 공산주의와 대화가 안 되는 입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시기상이라든지 내용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다음 선언이 발표된 민주화운동 3대 민주화운동 4.19, 5.18, 6월 민주항쟁이죠. 자, 근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공범위와 중립적 거리친 관료와 경찰은 경찰이 그 다음에 가장 최초인 게 김주열이죠. 그러면 이건 뭐 4.19 혁명이죠. 3.15 마산 항의 시위 때 부정선거에 대한 이때 이제 체류탄에 맞아서 죽은 학생 이름이죠. 이것이 도안이 돼서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났고 이 결과는 이제 원인은 3.15 이제 부정선거가 되겠고요.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그 다음에 결과물은 시민혁명은 겨우 성공하고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죠. 그 다음에 개헌을 통해서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장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승만 정부가 이제 붕괴되고 이제 장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된 것이 이제 그 4월 26일 날 이제 하야 성명을 발표하게 되고 장면 정부가 8월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승만 정부가 이제 붕괴하면서 모든 것을 이제 허정에게 이제 넘기게 되고 허정 과도 정부가 이제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하게 됐습니다. 장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죠. 신군부의 전국 비상계엄 확대에 대해 반대 일어나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이 되겠죠. 1980년에 있었죠. 4.13 호언 조치. 여기서 호언이라는 건 현행헌법을 지키겠다. 대통령 간선제.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반대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항쟁. 바로 6월 민주항쟁이 되겠죠. 1987년.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고요. 직선제 개혁을 약속한 6.29 민주화 선언. 이것도 역시 6월 민주화운동이 되겠고 현행헌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0번. 가정부식의 사실을 오는 것은 뭐뭐 대통령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러면 이것은 6.15 공동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3대 통일에 대한 합의 문서 2000년 6.15 공동선언. 그 다음에 최초로 합의된 거 7.4 남북 공동선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태우 정권 때 남북 기본합의서가 있죠. 1991년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체제와 관련돼서 언급이 된 것은 6.15 공동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이제 연합제아니고 북한은 이제 연방제인데 그래서 접점을 찾기 위해서 낮은 단계까지 이제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후선 쪽지는 어떻게 되느냐? 남북 간의 어떤 교류 협력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죠. 자, 어떠한 것이 있냐면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건 이 정부 시기의 사실인데, 자, 이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고, 그 다음에 이것은 노태우 정부이고, 이거는 김대중 정부이죠. 예. 자, 김대중 정부는 이제 6.15 공동선언을 전후로 해서 적극적인 북한과의 교류 협력, 이런 패백 정책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금강산 관광 사업이 1998년 이제 현대 그룹의 이제 회장인 이제 명예회장인 이제 정주영 회장이 이제 소대 방문을 계기로 해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작이 됐죠. 자, 나머지 보세요. 한일 협정을 체결했다. 1965년. 이거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일이죠. 예. 중국, 소련 등과 수교했다. 이른바 북방외교. 예. 그래서 1992년, 소련은 1990년. 이거 이제 노태우 정부 때이죠. 예.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건 6.25 전쟁 직후 이승만 정부가 이제 체결하게 되는데, 예. 든든한 이제 어떤 그런 방어제가 돼서 경제 성장의 어떤 기본이 됐습니다. 자, 성급함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개발 기구 OECD에 가입한 거 이거 김영삼 정부가 되죠. 1996년에 있었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제28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편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